뭔데? 이 불확실성을 없애주는데 실패한 거고 자본주의만이 근데 그게 왜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봤다. 자본주의 덕을 좀 봤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 질문도 좀 많이 해주세요 주중에. 응? 나는 질문 성애자야. 질문 많이 하십시오. 근다잉 이렇게 나오겠지? 나올 것 같지? 정확하게 예측해 볼게. 내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문제 그 정답을 보니까 좀 앞쪽에 배치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2번 아니면 3번.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쓸데없는 분석은 안 할게요. 빈칸이 은근히 조금 정리할 게 조금 덜 빡세요. 빈칸 부분들이.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역설적으로 it's uncertainty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 필요한 사람은 강조 구문 한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 어법색으로 feel 추가. 이거 투부정사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 복습을 해둬야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교과서나 그 시험 범위들 나올 때 이걸 풀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잘 풀려면 있잖아. 주어져 있는 텍스트 정리를 잘하는 거 플러스 다른 지문들도 어법을 계속 정리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복습 효과가 있게. 자, think of events that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일상을 뒤흔들게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MBTI 중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였죠? J. 난 J인 것 같아. J가 아니라 반대가 P인 것 같아. JYP?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야, 진짜로 지금 딱 이제 1, 2, 3, 4, 5, 6, 6명인가? 7명인가? 아, 영상까지 하면? 영 되는데, 이제 1등급 여기서 다 채우자. 어때? 어때? 이렇게. 이게 다 채워오잖아. 그럼 내가 진짜, 만약 1등급, 전원 1등급 여기서 다 나온다. 그럼 내가 진짜로 내가 쇼미 나간다. 진짜로 나갈게. 쇼미? 아니, 난 쇼미의 원 때부터 참가 의사가 있었어. 원 참가자냐, 원 참가자. 15년 만에. 선생님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약 한 15년 정도 됐나? 정확히 기억나. 2011년도인가가 1회였다고. 2012년도인가가. 아, 정확하지 않네요. 이게 불확실성이 뭘 준다? 우리 삶에 훨씬 더 활력 있게 해준다. 불확실성이. 알겠지? 아니면, 그래, 너무 비현실적이야? 진짜 현실적인 걸로 가자, 그러면. 모두가 다 등급을 상승시킨다. 이거 현실적이잖아. 만약 내가 1학기 때 난 미스터 샤랑 공부해서 9등급 나왔다. 이번에 8등급.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기 등급에서 하나라도 무조건 올렸다 하면, 그러면 그러면 진짜 개꿀인데, 맞지? 그러면 진짜로 내가 나눗술로 나갈게.
진짜로 나갈게. 어때?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반갑게 해서 TV에 나와갖고 자기소개 연습. 네, 반갑습니다. 이름도 그 가명이더만. 난 사람 이름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뭐 있는데 남자 뭐 영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영수 이렇게 해갖고 나갈게. 아니면 이것도 별로야? 응? 그냥 쇼미 나갈까? 아니면 위장 결혼을 할게. 위장 결혼을 하고 결별을 한 다음에 나는 이게 더 재밌던데. 돌싱글즈가 더 재밌던데. 이게 더 매운맛이던데. 전부 다 진짜로 전원 등급 상승이다 하면은 쇼미 나간다. 이렇게 미리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요런 거 이제 영어로 랩하듯이 한번 해볼게. Maybe attending a family wedding. Make a big presentation. We're going somewhere.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그 일상의 루틴으로부터 당신을 흔들어서 빼낼 만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첫 번째 예시가 가족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왜 루틴에서 벗어나는 일인 거죠? 이게 조금 공감이 잘 안 가요. 아니면은 뭐 큰 발표가 있대.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아닌 거지. 큰 대소성사가 있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가본 적 없던 곳에 가보던가. 자, those occasions, occasion이라는 거는 상황, 사례라는 뜻도 있지만 events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웨딩이랑 요 부분 이런 이벤트들 예시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두도록 하시죠. 자,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있으면요 시간이 진짜 천천히 가지, 맞지? 그 다음에 훨씬 더 무슨 감정이냐 이거. 요거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거. engage, involve 이 두 단어는 몰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몰입. 오케이. 훨씬 더 몰입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몰입되는 게 아니라 몰입하는 게 아니라 몰입이 되는 거잖아. 이 사건들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쓴 것도 기억을 해주셔요. 자, 마찬가지랍니다. 이것도 사실이래요. 뭐가? 위험한 경험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면요. 예컨대 산을 오르거나 등산을 하거나 패러세일링이 뭔지 아세요? 파라세일링? 그 한국어로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안 나와 있나? 그거 있잖아. 그 돛담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타는 거. 막 이러고 이렇게 타는 거. 그거 재밌다 보이는데. 자, 마찬가지로요. 감각이 더 첨예해지고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지한답니다. 언제?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일들을 할 때 시간이 빨라져요. 위험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감각이 첨예해져요. 더 많은 것을 느껴요. 자, thanks to the release of a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called 도파민. 도파민 얘기나.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두뇌에서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화학 물질의 분비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즐거움이 막 밀려오는 걸 느껴요. From chance encounters with people then plan the meeting. chance라는 말이 우연성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chance encounter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 예정되어 있었던 만남보다 예기치 못한 만남으로부터 훨씬 더 큰 즐거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요. 좋은 소식이 있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있거나 선물을 받거나 이런 것이요. 훨씬 더 즐거워요. 언제? 얘들이 깜짝 선물로 나올 때. 깜짝스럽게 들어올 때. 오케이? 깜짝.
이러한 이유로 여러 유명한 TV쇼나 영화에서는요, 예기치 못한 줄거리를 꼬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결말을 맺는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답니다. 지문 내용 되게 간단하죠. 근데 얘는요, 이 앞에 있는 지문들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에 있는 지문 출제하신 분하고 31번부터 출제한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이 출제한 것 같아.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보던 모의고사 지문 냄새가 나죠. 야, 앞에 이거는 왜 이런 거를 이만큼만 딱 떼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지 싶은 지문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뭐 지나가는 그 이슈긴 한데, 요 지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이게 30번이 아닌가? 30번 맞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9평에 똑같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대요. 요번 고3 9평에. 근데 이건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에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출제한 사람이 평가원에 감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뽑아낼 수도 있죠. 이건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막 또 어그로 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제 정리 잘합시다. 자, 뭐가 더 감정적으로 즐겁다? 1번 문장이야. 1번 문장. 얘가 주제문이야. 우리의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불확실성. 야, 그럼 일본으로 여행 가면, 수학여행 가면 잠은 어디서 자요? 호텔에서? 그럼 방 배정은 어떻게 해? 진짜? 오, 재밌겠다. 1번부터 4번,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왜, 너무 옛날 사람 같니? 우리 땐 그랬어. 우리 때는 다 막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여갖고. 우리 반이 좀 심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안 그렇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모두하고 다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까 30번 지문에서 뭐 그렇게 지내지 말래잖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32번. 야들아, 인센티브라는 말은요, 참 복잡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한국말로 뭐라 그랬지? 얘가 한국말로 인센티브야. 오케이? 그런데 이 인센티브가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지문이 우리가 한 번쯤은 볼 법한 지문인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포함된 적은 없었던 지문인데요. 혹시 여러분 공부했던 지문 중에 이 지문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에 애를 봐주는 곳이 있는데 기억나죠? 이 지문 유명하거든. 이거 중학교 때 꼭 풀어보게 돼 있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학원 같은 데서 여기에 이제 지각을 하는 거야. 애를 6시까지 맡기겠습니다 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일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 6시 5분에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럼 직원들 퇴근은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한테 뭘 하기로 했다? 지각비를 걷자. 벌칙으로.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 지각이 줄었게 늘었게? 엄청나게 는 거야. 이 지각에서 내는 벌금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5분 더 봐주는 추가 비용으로 생각한 거야? 5분 늦었는데 1달러를 냈더니 5분 더 봐주는 거네?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1시간만 더 늦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각비. 이렇게 60만 원 탁 내고.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거는요, 금전을 통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걸 인센티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배경 자체가 중요하니까 한번 써놓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금전을 통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거야. 돈을 뺏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incentive라고 부릅니다. 자, a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시장의 역학관계에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금전적 보상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요거 뒤에 가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뒤에 거를 쭉 본 다음에 1번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This stands in contrast to many strategic situations. 자, 요거는요.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과는 조금 반대에 있는 것이래요. 예컨대 정치적인 협상. 이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것은요. 뭐가 더 현명하냐면 다른 쪽에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게 하는 게 이게 더 현명한 거죠. 정치적인 협상을 할 때. 협상 카드를 다 보여주고 시작해? 아니란 말이야. 가려. 내가 뭘 원하는지 최대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게 더 전략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전략이래요. 자, 요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데요.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이거는 이 고등학교 1학년 경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통합사의 경제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경제와 관련해서 이론을 만들어낼 때 있잖아. 현실 경제를 가지고 이론을 짜려고 봤더니 변수가 너무 많아.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자가 딱 와가지고, 야, 모든 변수를 다 제외한 순수한 상태에 만들고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이론상 존재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론상 마치 이런 거야. 덧셈 뺄셈 이런 것처럼, 야, 이건 더하기라고 하자, 이건 빼기라고 하자, 이런 것처럼 경제학의 이론에서도요. 다른 변수들은 다 제외해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이 팔려 라고만 딱 짜놓고 이론을 정립하는 게 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 이거 이제 이거야.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the clears on the spot leaves no room for such strategies 돼 있다. 이러한 전략 빨간색 칠해 주시고. 자, 어떤 전략이요? 내가 원하는 걸 보여줘, 감춰? 감춰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춰야 되는 이러한 전략에서는요, leaves no room, 공간 자체가 없대요. 완전 경쟁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감추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해석해라. 그 자리에서 다 팔려버리는. 자,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완전 경쟁 시장이 뭐라고요? 경제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제외하고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놓은 가상의 이론적 공간이야. 그래서 이런 설명이 붙은 거야. 만들면 그 자리에서 다 팔려버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전략이 터무니없는 전략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그냥 부연 설명만 한 부분이에요. 맞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오케이? 자, 봐봐. 스티키 하면 뜻이 뭐야? 스티키. 끈적끈적거리는 거지. 끈적끈적거리는 거. 오케이? 그러면 끈적끈적거리지 않는다 돼 있네. 가격이 끈적거린다, 끈적거리지 않는다. 이게 뭐겠어, 이게? 그렇지. 이게 원래 얘 스티키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야. 탄력성.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작년에 배웠어요? 가격 탄력성? 아, 그래? 그래요? 아니, 통합사회에서 일부 다루지 않아요? 그래? 가격 탄력성. 이거 비문학에서도 나오는 건데,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가격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으면 탄력적인 거고요. 가격을 내 맘대로 못 바꾸면은 비탄력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not sticky, 고정되어 있지 않다잖아, 가격이.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뜻이지. 그지? 충분히 이런 단어로 선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말도 왜 나왔는지 알겠냐? 모델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이 완전 경쟁 시장 자체가 이론적 모델이란 말이야. 다른 이론적 모델에서도 가정을 하지만 가격이 탄력적이라면 개개인들은요, 자신의 행동을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바꿔요. Whenever their preference or circumstances change. 내가 선호하는 게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요.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이거 봐봐. 2번 문장에서 말하는 전략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감춰야 돼. 내가 얼마나 구매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지를 감춰야 돼. 그런데 이론적인 경제학적 모델에서 팔면 다 팔리는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이런 전략은 공간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if절 예시. 가격이 탄력적이야. 가격이 마음대로 막 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내 행동도 그에 맞춰서 바로 바뀌어야지. 맞지? 내가 사고 싶은 화장품이 있었는데 얘가 원래 3만 원짜리야. 그런데 갑자기 3천 원이래. 뭐 안 살 거야? 당연히 사야지. 근데 있잖아. 내가 틴트가 요즘 하나에 얼마쯤 해요? 올영 같은 데서는 잘 안 사나? 어느 정도?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색깔이 있어. 예컨대 19호 정도? 이거 좀 19호가 무슨 색인지 잘 모른다. 그냥 붙여봤다. 근데 이거를 내가 선호하지는 않아. 근데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도 바뀔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they. Stop buying items that do not satisfy their needs. 욕구를 충족해주지 않는 제품을 왜 사요? 당장 그만 사야지. 오케이? 그럼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멈춰버릴까? That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s, maybe switching to the production of other items.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optimal gain이 뭐겠어? 최적화된 벌이겠지, 벌이, 돈. 내가 생산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얘가 최적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럼 이 제품을 당장 그만 팔아야지. 맞지? 어쩌면 다른 제품을 생산하던가. 맞죠? 자, 뭐뭐 하면서 ing 해석할 때 주의.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도 보시면 if they have motivational 되죠. they. 봐봐.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데 실패해버린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말이 어렵거든. 거부하는데 실패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직관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 선생님이 생산자야.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선생님의 제품이잖아. 그치? 부일고 기말고사 개강 대개강 빠밤 미스터차 양력 쇼미원 참가. 다 찢었어. 응? 이렇게 했는데 수요가 없어. 선생님 전 정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수요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여야 되지. 수업을 열었는데 학생이 안 모였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데 실패했대요. 거부하는데 실패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야. falling into denial. 거부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거부하는데 빠져버린 거야. 내가 만든 게 수요가 없다고?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뜻이야, 이게. 내 수업이 인기가 없구나. 수업을 빨리 바꿔서 더 좋은 수업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도 학원들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 수업 딱 했는데 안 모여. 그랬더니 막 학생들 탓하고 막 부모님 탓하고 막 내가 수업을 하는데 안 온다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동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가혹한 방식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그럼 완전 실패해버리겠지, 시장에서. 그치? 자기 제품이 수요가 없다는 것을 거부하는데 빠져버리면요. 시장에서는 그들에게 잔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 너 제품 인기 없거든? 그거 받아들여 라고 시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문인데 얘도요.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주제가 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주제가 없는 지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해가셨죠?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빈칸이 있거든.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자. 보시면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is that there are incentives for individuals to reveal their knowledge about their behavior. 이렇게 돼 있다. 자,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는 뭐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식. 얘가 의미하는 바만 정리합시다. 32번. 자신이 행동하는 행동에 대한 지식이래요. 이게 뭐겠어요? 아주 간단한 거지. 싸면 산다 안 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산다라는 행동을 뭘로 설명할 수 있다? 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안 팔리면 판다 안 판다? 안 팔리면 안 판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 뭐냐면 돈으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돈으로 행동을 설명해낼 수 있다고. 알겠지? 싸면 사고 수익이 되면 팔고 아니면 말고. 근데 그걸 거스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수업을 열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했는데 한 명도 안 모았어. 아닐 거야 하면 시장한테 두드러 맞기만 하는 거야. 돈 못 번다 이 얘기지. 이렇게 빨리 제품을 개선하든가 다른 제품 빨리 만들어서 팔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자, 요 지문의 포인트 요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이 reveal their knowledge through their behavior,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보여준다라는 건 이 돈에 의한 행동 변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요거는요. 33번도 다소 싱거운 지문인데 오히려 33번 출제 확률이 조금 더 32번에 비해서는 높지 않나. 요렇게 선생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 되게 간단해요. 봐봐, 1번 문장 보니까 사전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변화하는 용례와 지식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용례라는 말 배워요. 용례. 이게 그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주인공 이름 같긴 한데 용례야. 용례. 사용사리. 실제 사용사리. 물어보자. 얘들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둘 다 맞아요. 근데 있잖아. 몇 년 전이거든, 이게? 10년 전에 국립국어원에서 이건 틀렸다고 얘기했었어요. 얘만 쓸 수 있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막 밈도 많이 돌았어. 그러면 짬뽕은 짬뽕이 아니라 잠봉이라고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이랬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짜장면을 많이 쓰니까 요것도 표준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어라는 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알겠지? 마지막 문장. Because 이 부분 language itself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 그 자체이다. 쉽게 얘기하자. 언어는 어떻게 한다? 정적이다, 변화한다. 변화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두 줄만 기억하시면 돼. 35번은. 알겠지?
자, 빨간색 5번의 벗. (7번의) 희. 자, 이렇게 잡아놓고 중간에 이제 빨간색 칠할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아, 얘는요, 그 순서주의. 자, 2번 문장 가도 되겠죠? 어딕트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을 뜻했냐면, 빚을 갚지 못해서요, 스스로를 채권자에게 노예로 팔아넘겨버린 사람들을 어딕트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3번 봐봐봐. 어딕트의 빨간색 하시고 더 워드 빨간색. 어딕트라는 말은요, 결국 무엇과 관련됐어요? 이거 우리 중독이라고 외우잖아, 그지? 약물 의존도를 나타내는 말과 관련되어서 쓰이게 됐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이 사람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딕트는 원래 빚을 못 갚아서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사람을 뜻한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빚이 아니라 이제 현대에 들어서 약물에 스스로를 노예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어딕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맞지? 실제로 그렇잖아. 나이가 든 마약 중독자를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지긋해 막 주름 자글자글한 마약 중독자는 세상에 없어요. 어? 왠 줄 아니? 다 죽어서 그래. 아니 진짜야. 나이 많은 마약 중독자는 세상에 없다니까? 빨리 죽는다고. 무서운 건데 이게. 허즈밴드. 허즈밴드라는 말은 잘 봐. refer to being. 요거 쓰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refer to being a homeowner. 집을 사게 된 사람을 원래는 언급했답니다. refer to 하면 언급하다, 참고하다 이 두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되죠. refer to 하면 허즈밴드는 누구를 얘기했다고? 원래는 집을 산 사람을 허즈밴드라고 불렀대요. 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냐? 얘들아 이것도 기억나지? have to do it, have something to do it, have nothing to do it, have to do it 하면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nothing 들어가 있으니까 관련이 없다. 관련 없다. 뭐하고는 관련이 없다? 결혼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었대요. 자,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짝을 찾았다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무조건 돈이 있다고 집을 산다기보다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전제로 집을 샀을 확률이 높았다는 거야, 과거에. 그래서 이게 이 WED가 결혼하다에 그 웨딩 할 때 그 WED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남성을 뜻하는 말이 되었답니다. 야, 1605년에요. 11월 5일 날 가이 파커스라는 사람이요, 영국 의회를 폭탄으로 날려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이 가이 팍스라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왕정주의자들이 이 사람의 이런 단어들 외우지 마시라고, 이런 단어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이거 이제 인형을 만들어, 이런 거 해봤어? 이렇게 지푸라기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갖고 죽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인형의 이름을 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이게 저주용 그 지푸라기 허수아비 인형 같은 거를. 그래서 수세기가 지났더니요, 이 말은요, 네거티브 커너테이션 하면은 함의라는 뜻도 있지만
함축되어 있는 느낌, 분위기, 이런 뜻도 있지. 자,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 다 사라져 버렸고요. 가이즈 앤 돌즈라는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나쁜 의미는 없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슬랭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하는 말. bad라는 말은 좋다는 걸 의미해. 이거 잘 모르던데. bad means good. bad 진짜 연락에 좋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how bad 이런 말도 있고. cool 시원한 이거는 뭐 멋진 잘생긴. wicked 이거는 진짜 막 마녀처럼 훌륭한데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자, 만약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100년 후의 미래로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혼란을 느낄 거야, 맞지? 손자들이 쓰는 말을 보면서, 그지?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100살 먹어서 118살이 됐다고 생각해봐. 118살인데 지나가는 애기들이 없으려나? 그때쯤이면 저출산 문제. 걔네들한테 얘들랑 할머니가 잼예해줄게 잼예. 애들이 할머니 뭐야? 언제적 말을 쓰시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1980년대 뉴스만 봐도요 말이 이상해. 서울 사람들 쓰는 말 제가 그랬거든요 막 이러면서 안 통한단 말이야. 불과 40년 전인데 2000년대 초반도요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뭔가 좀 많이 뭐 하여튼 톤이 좀 이상해. 안 맞는다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20년 뒤에 지금 내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도 나도 말투가 저랬었구나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언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자, 빨간색들 칠한 것들 연결 잘해야 되겠지. 뭐가 좀 대비가 되어야 한다. 순서가 좀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34번도 은근히 괜찮은 질문. 오늘 마지막. 앵커링 바이어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거죠. 닷이에요. 닷을 내리다 할 때 닷. 자, 로널드 바스라는 사람이 이 닷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관찰했어요. Text is often used next to images to confine meaning. confine이 정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미지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사진만 이렇게 참고를 했대요. 이 사람이 생각한 이미지는 사진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이요 종종 사진과 함께 붙여져서 쓰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가 생겨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그냥 이게 예시가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냥 미스터 차 선생님 수업 잘해요 라고 글만 주는 거랑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여갖고 미스터 차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글이라도 이미지랑 같이 전달이 되면 좀 쪽팔리네. 하여튼 자 5부로 글 시작하면 뭐뭐 중에 자 모든 가능한 literal or implied 돼 있죠. literal은 문자 그대로, implied는 함축적인.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든 명시되어 있지 않든 모든 가능한 해석이 존재하겠죠. 이 이미지가 뿜어낼 수 있는 illicit은 중요한 단어니까 파란색 하시고 옆에 단어에다가도 색깔 좀 칠해 놓읍시다. illicit. 이거 이게 각주에 있어? 이거 필수 단어예요. 이거 외워주셔야 된다. Text would point the viewer toward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자, 글 옆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박아 놓으면요. 이 사진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
해석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그 옆에다가 글을 같이 써놓으면 원하는 구체적 방향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의 초점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광고에서는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유도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잠깐 멈춰서 그 시청각 자료 하나를 보고 들어가면 더 빨라, 지문 정리하는 게. 미리 시청각 자료를 하나 보고 가는 게 빨라. 봐봐. 이거 보이냐? 잘 보여요? 이거 한번 봐봐. 이상한 영상 아니에요. 그 광고예요. 실제로 공중파에서 나왔던 광고입니다, 이거. 봤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이 광고가 30초도 안 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봤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봐봐. 아, 바지가 안 입어지는구나. 식별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능한 거야? 해석이 가는 거야. 아, 이 제품이 그렇게 얇은 거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지문이. 맞지? 한 방에 얘기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지문은 이제 앵커링 보면 청바지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앵커링 청바지. 청바지 엄청 힘들어서 입었거든? 근데 핸드폰은 그냥 막 쑥 들어가. 그만큼 핸드폰이 얇다. 그러니까 뭐에 효과가 있다? 이미지랑 메시지를 같이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봤는지 식별하라는 요청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보였는지 이해가 가느냐,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라는 거를 요청을 받는 거예요. 알겠지?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풍성하기까지 해요. 따라서 깊이를 더해주거나 이성적, 감성적 해석의 breadth, 이 넓이를요, eliminating, 제거한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해석이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지? 자, 그래서요, 광고의 헤드라인은 제일 위에 크게 써져 있는 거. 태그라인은 뭐야? 이렇게 보시면 이게 헤드라인. 오케이? 그다음에 태그라인은 뭐 여기다가 밑에다 학원 이름 쓰면 이게 태그라인. 오케이? 요거를 갖다 이미지로 너무 너무 얘가 너무 꼬라보는데 이거? 눈 까라 임마!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 자, 여기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도된 의미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도된 의미로.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요, avoid some, receives others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피하고 다른 정보들을 취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Remote control the reader toward the meaning chosen in advance. 그래서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향해서 독자들을 갖다가 멀리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과 같답니다. 자, 느낌 오십니까? 얘가 뭔가 함의 추론으로 출제가 가능해 보이죠? 얘가 의미하는 바 이미지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로. 자, 34번 요 함의 추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미니 모의고사 이거를 다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최대한 좀 안 되려나? 4, 5, 6, 3개니까 최대한 한번 촬영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오늘 한 것도 같이 보내놓을게요. 됐나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가까워지니까 복습,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는 자료들, 특히 시그니처 모의고사 과제, 요거 좀 신경 많이 써서 좀 잘 풀어봅시다. 오케이?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